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앞으로 자동차 수리 비용이 좀 더 싸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매일 쓰는 앱의 디자인 권리는 훨씬 더 강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유럽연합이 무려 20년 만에 디자인법을 확 뜯어고치기 때문인데요. 이 변화가 우리 일상과 비즈니스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핵심만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이게 바로 이번 법 개정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독창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낸 사람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아니다. 내 돈 주고 산 물건인데 내가 마음껏 고쳐 쓸 권리가 더 중요하다. 바로 이 팽팽한 균형점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게 핵심인 거죠. 네, 무려 20년 만입니다. 유럽연합이 드디어 이 낡은 디자인법을 지금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했습니다. 디자인 지침이니 공동체 디자인 개정 규정이니 하는 좀 어려운 이름의 새로운 법들인데요. 이걸 통해서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창작물을 보호하겠다, 이런 큰 그림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변화가 당장 우리한테 언제부터 적용되는 걸까요? 이 로드맵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먼저 2025년 5월, 이때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고 좋은 소식은 수수료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1년 좀 지나서 2026년 7월에는 디지털 파일 등록 절차가 훨씬 더 간편해지고요. 마지막으로 2027년 연말까지, 이때까지는 모든 EU 회원국이 이 새로운 법을 자국법에 완전히 적용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디자이너나 창작자분들, 제일 궁금하실 부분이겠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바로 그런 옛날 법으로는 상상도 못했던 디지털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드디어 진화했다는 겁니다. 일단 이름부터 바뀌어요. 좀 낯설 수 있는데 기존의 공동체 디자인이라고 부르던 게 이제는 등록 이유 디자인, 줄여서 RUED가 됩니다. 근데 이름이 중요한가요? 진짜 중요한 건 실질적인 혜택이죠. 예전에는 디자인 여러 개 등록하려면 되게 복잡했는데 이제는 한 번에 싹 묶어서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절차는 훨씬 간단해지고 돈은 확 줄어드는 거죠. 훨씬 좋아졌죠? 와,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보호받는 디자인의 더미가 이건 상상 이상으로 넓어졌거든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매일 보는 그 앱 아이콘, 웹사이트 디자인, 이런 건 이제 기본이고요. 심지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효과나 어떤 가게의 독특한 인테리어 있죠? 그런 공간 디자인까지. 이 모든 게 앞으로 최대 25년 동안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이건 정말 요즘 시대에 딱 맞는 내용이에요. 바로 3D 프린팅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죠.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진짜 불법 복제품이 나와야만 이거 문제네 하고 막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요. 그 디자인에 3D 프린팅 파일을 만드는 것, 다운로드하는 것, 심지어 친구한테 보내주려고 공유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냥 불법이 되는 겁니다. 보호막이 훨씬 더 두꺼워지고 강력해진 거죠. 자, 이제부터가 이번 법 개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논란도 많고 가장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부분이죠. 바로 수리 조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리 조항,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 차 범퍼가 깨졌어요. 그럼 꼭 그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비싼 정품으로만 갈아야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다른 독립적인 수리 업체가 그 범퍼랑 똑같이 생긴 부품을 만들어서 더 싸게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 이게 바로 수리 조항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리비 아낄 수 있으니 좋겠죠? 자,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나라는 수리 조항 안 할래, 이렇게 나라마다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유럽연합 전체에 예외 없이 영구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통일된 규칙이 된 거예요. 이건 정말 판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조항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이걸 두고 이후 전역의 법원들이 판결을 다 다르게 내린 거예요. 여기선 된다, 저기선 안 된다. 이러니까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혼란의 중심을 딱 보여줍니다. 양쪽의 입장이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가 차를 정상적으로 쓰는데 필요하면 다 부품이지? 하면서
자동차 휠캡 같은 것도 괜찮다고 아주 넓게 해석을 해줬어요. 이건 독립수리 업체들한테 완전 희소식이었죠. 그런데 반대쪽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는 잠깐만, 자동차 키 케이스가 어떻게 자동차 자체의 일부야? 라면서 굉장히 까다롭게 좁게 해석을 한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정말 팽팽하게 맞선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새로운 법이 이 길고 긴 논쟁을 끝내려고 하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형태 의존성이라는 건데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퍼즐 조각 같은 거예요. 딱 그 모델, 그 자리에만 꼭 들어맞아야 하는 디자인만 수리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범퍼는 그 차 모델에만 맞잖아요. 이건 오케이. 근데 휠캡은 다른 차에도 대충 맞을 수 있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좀 더 까다롭게 봤던 독일 법원의 해석에 더 가까워진 셈입니다. 당연히 원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죠. 이 인용문이 그분들의 심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한마디로 아니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하러 돈이랑 시간을 쏟아부어서 멋지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겠냐? 이겁니다. 결국 디자인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거라는 아주 현실적인 우려인 거죠. 비판의 목소리는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품이 아닌 부품들이 막 돌아다니다 보면 품질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법적으로 되게 복잡한 게 예를 들어 독립업체가 범퍼 디자인은 똑같이 만들어도 거기에 자동차 회사 로고를 딱 붙이는 순간 그건 또 상표권 침해라 불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법들끼리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발짝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보죠. 이 모든 변화가 디자인법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과연 법이 이 무서운 기술 발전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그냥 어느 한두 회사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개인 디자이너부터 자동차나 IT 기기 만드는 거대 기업들, 그리고 동네에서 흔히 보는 독립수리점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걸 사용하는 바로 우리 같은 소비자들까지 정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법 개정, 물론 3D 프린팅 같은 새로운 기술을 법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한 점은 정말 칭찬할 만해요. 분명한 진전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빈틈이 보입니다. 요즘 기술 이야기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인공지능 AI 있잖아요. AI가 만들어내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 법이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AI가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디자인을 창조해내는 시대가 코앞에 왔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법은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된 걸까요? 아니면 또다시 기술의 뒷국무늬멈 쫓아가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지적재산권의 다음 전쟁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